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혈육이 나오셨습니다. 친족이 나오셨습니다. 직계 가족이 나오셨어요. 손혜원의 동생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손혜원의 동생이 왔어요. 가족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손혜원의 동생 손근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손마기의 동생입니다. 저는 30년 전 이상부터 손혜원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았는데 요새처럼 손혜원이의 이름을 올리는 게 정말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역겹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제가 나서는 게 금전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제 돈을 써가면서 여기도 지하철 타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좌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가족 문제로 폄하하지 마시고 손혜원이의 시부나 불법 행위들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충정을 이해하시고 좀 많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손혜원이의 2살 아래인 바로 밑에 남동생입니다. 손혜원이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그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의 그 영향으로 자기만 알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란 여자입니다.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남의 어려운 것도 전혀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신분 상승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의 친구들만 살렸을 뿐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정말 무시하면서 자란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손혜원이가 지금 돈이 많으니까 저한테 도와주지 않아서 좀 속상한 마음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혜원이와 교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손혜원이가 한라양행이라는 직장 생활할 때부터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손혜원이가 돈이 있을 때도 아니었고 이렇게 괴물로 물론 변화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지만 그 손혜원이의 인간성이나 어릴 때 자라왔었던 환경,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격, 이런 여러 가지가 싫어서 약 30년 이상 전부터 교류를 안 해왔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친가족인 제가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가족의 버림을 받고 가족들은 다 손혜원이의 편을 들고 손혜원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저를 제 행동을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은 돌아가신 선친과 저만 빼놓고 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든 것을 딱 하나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냐 아니냐. 돌아가신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경제 능력이 없은 다음부터 저희 집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손혜원과 우리 어머니와 같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밖으로 쫓겨나시고 며느리 집으로 쫓겨나시고 그 며느리들도 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또 다시 쫓겨오시고 하는 것을 근 7, 8년 이상을 그 굴욕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손혜원이는 돌아가시기 5, 6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돌아가신 선친의 명예를 운운하면서 불법으로 독립공자를 신청해서 유일하게 소유통과를 시켰다는 것에 정말 저는 분노를 금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도 적어도 예전 정권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실 때 정도의 이게 통과됐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타당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번 정권에서 통과된 것은 손혜원이의
경력이나 스펙의 한계를 올리기 위한 방편을 지나자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고 방송에 나가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혜원이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간 제 아들에게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목포로 내려가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 자개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22살짜리 어린아이가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앞길이 구마리 같은 그런 서울이 고향인 아이가 대학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목포 어느 공방 구석에 앉아서 자개공이 된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 아들은 서울 출생으로 20이 정말 잘생긴 애기입니다. 그런 아이의 인생을 손혜원이가 무슨 권리로 목포로 내려가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가 된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손혜원이의 비리를 지금 하나하나 수없이 앞으로 많은 날들 동안 바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손혜원이의 악랄하고 본만 아는 그런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기는 마포입니다. 손혜원이 같은 괴물을 만든 건 이 마포 국민들의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머리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명품을 온몸에 두르고 가장한 몸짓으로 여러분들을 속인 거겠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손혜원의 실체를 알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 손혜원이 지금 주민등록을 목포로 옮긴다 합니다. 손혜원이 목포 또 다른 지방의 순천이나 그 이외의 통영이나 이런 데 가서 국비로 10억, 20억씩 빠지면서 문화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손혜원이가 이 마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포 국민들은 절대로 손혜원이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 상승의 한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다음번에는 마포가 아닌, 내년에는 마포가 아닌 강남병이나 목포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마포의 손혜원이의 연고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홍익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손혜원을 찍어줬으면 그 책임도 응당 지셔야 되는데, 그 책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손혜원의 거짓에 공조하지 마시고 앞으로 손혜원의 행보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손혜원이를 욕을 하고 비난할수록 손혜원이는, 제가 지금 손혜원이의 각종 비리, 부동산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 악독한 여자가 모든 사람들 200명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말하는 건 다 사실이니까요. 증거가 있고 다 사실에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발 저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손혜원이는 전혀 제 얘기는 반박하지 못하고 제 개인의 신상만 헛소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고 도박 중독자고 전과자라고 하고 제 말을 믿을 게 없다고 하는, 소위 말하고 하는 이런 방송의 첫 번째 공격 전략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시저를 공격하라. 제가 말하는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하는 저에 대한 신변, 제 주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시상을 거짓으로 퍼뜨려서 여러분들이 또는 이 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레임이 도박 같은 것에 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박 정과도 없고 도박으로 지적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손혜원이의 거짓말을 다 반박을 하고 손혜원이와 대질 신문을 시켜달라고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의자인 손혜원이는 부르지 않고 참고인인 저만 부르고 제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자고 하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출두할 당시에 담당 검사가 30대 초반에 718호 남부지청의 젊은 검사님이셨어요. 제가 출두하니까 이틀 전에 새로 광주지청에서 어떤 사람이 부임을 해왔어요. 새로 갑자기. 그래서 남부지청 안에는 그 검사님의 방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다시 501호로 바뀌어서 회의실에서, 검사실도 아닌 회의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1시간,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제가 들어간 이유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덮을 것이냐 아니면 파헤칠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갔는데 손혜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느 선까지 폭로할 건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의 2인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그 가진 농단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광주지청에 있는 부장검사를 글로 불러들여서 이 사건의 담당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약 보름 후에 가니까 720호로 검사진이 결정이 됐고, 그 사람들한테 가니까 담당자 조사관하고 3명이 앉아서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의 원본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본을 다 복사해서 줬더니 약 50장 이상 되는 제 그날 받은 조사 기록과 30권 되는 증거 기록을 저한테 다시 보라고 시키지도 않고 강의도 안 듣고 그 조사 기록에서 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대로 쓰겠지만 손혜원이와 대질신문을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손혜원이는 좌파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반박도 못하고 있지만 각종 다른 거짓말로 피하고 있습니다. 검사 앞에서 얘기할 때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나오지 않겠죠.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게 지금 수십 가지고 밝히지 않는 게 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 손혜원이 관련된 사건을 얘기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봐 가능하면 조심하고 있고, 이게 다른 것으로 확산되는 걸 조심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도 더 큰 것도 많지만,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3억 9천에 대한 얘기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밝히면 이상한 것으로 이 사건이 오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혜원이의 정체를 분명 알아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손혜원이의 행적에는 손혜원이가 가는 곳에는 모든 비리와 모든 부정과 모두 다 자기 이권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마포구 앞에, 이 강 건너 마포구 앞에 공영 홈쇼핑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홈쇼핑 중에서 여기만 공공기업입니다. 개인 회사도 아니고 어떤 그룹사에서 하는 그런 홈쇼핑이 아닙니다. 국영기업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어떤 한 사람이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표 이름이 최창희라는 사람입니다. 손혜원이 지금 저의 매형과 결혼하기 전 연애했던 관계입니다. 최창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동문입니다. 나이는 5살 많고 중간에 3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졸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도 놀러 왔었고, 제가 최창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보자마자 얼굴도 인터넷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나이만 좀 먹었을 뿐이죠. 그런 사람이 거기 사장으로 앉았습니다. 작년에 과연 거기 관할 그 업체를 관할하는 모든 국회에서
특기가 각 손혜원이 관련된, 손혜원이 관장하고 있는 문화본부의 소속입니다. 과연 이게 우연으로 됐을까요? 그 회사의 대표를 뽑을 때 명목상으로 첫 번째 번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유통이나 홈숍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손혜원이 시켜서 낙하산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회직자 모임인데 이 최창희 사장이 그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반대가 심했고 그 이후에도 취임한 다음에도 지금까지 고소를 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사 직원이 총 340명 정도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자기 자신 대표와 이사와 강사와 각종 부장과 각종 팀장들을 88명을 낙하산 인사시켰습니다. 몽땅 다 좌파입니다. 홍익대학교 동문이 반 이상이고 다 좌파 인사들로,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도 다 자기들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영 홈쇼핑은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업체입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런 농담으로 좌우지우지하고 각종 이권과 비리로 얼룩지게 있습니다. 손혜원이의 동선에는 다 부정과 비리와 이런 불안한 면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커가는 것을 놔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세력이라든가 손혜원에 동조하는 그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당당하다면 특검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가 자기 할 말들을 하고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으면 죄가 없으면 판단될 것이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인데 왜 이런 특검조차도 못 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귀가 구린 거죠. 목포에 지금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밝혀진 것만 차명부동산이 31개입니다. 제 아들 거 2개와 제 둘째 형의 자식인 손소영이라는 내 조카의 이름으로 3개를 비롯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사람들이 왜 목포 같은 곳에 하필이면 투기를 하냐, 강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강남에 투기해봤자 20-30%밖에 안 올라갑니다. 목포는 지금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6배, 7배까지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세금 써서 월급 주는 사람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목포 국민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나온 게 처음이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손혜원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한 가지만 더 밝히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리의 원상인 그 최순실이가 했었던 그 각종 거기에 그 법인의 모든 돈을 부르다들로부터 충당을 하고 관리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모시는 조희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기도 아마 올 겁니다. 조희숙이가 최순실이가 일을 잘 모르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비자금을 만들고 몇 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재벌들로부터 모으고 다 청구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손혜원이가 이거를 이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이 여자는 우연하게 알았어요. 아, 이 여자만 데리고 있으면 돈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재판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면죄부를 주고 이 여자를 자기 지금까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조희숙입니다. 목포에 있는 제 아들의 창성장 이름에 공동명이 올라있는 한 명도 이 여자의 딸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여자한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여자한테 배워서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단을 만들고 그 돈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비자금으로 변하는 이런 일을 이 조희숙이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메이저 언론에 나가면 메이저 언론에서 제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들 모든 신문들 다 입 닫고 저를 출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언론과 맡기다 보니 이런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또 문화일보, 요 정도만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데, 이런 기회라도 충분히 살려서 하루에 지금 제가 4개, 5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부탁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출연료 같은 거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혜원에 관한 비리와 이 사람의 행적과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우파 언론, 좌파들이야 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쪽 방송들을 많이 보시고 관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2번째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겁니다.